예, 꽃다지의 민주정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첫 곡으로 보내드린 이유는 2012년에 이제 민주정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뭐 큰 선거는 아니었어요. 뭐 도지사를 새로 뽑긴 했지만은 국회의원 3명을 뽑고 그다음에 기초단체 의원들, 단체장 이런 선거가 좀 있었는데 규모로 볼 때 뭐 큰 선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이번 선거가 2012년 양대 선거에 또 방향을 가늠하는 이 대선은 총선 대선의 모의고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전에 이제 마지막 선거고요. 이번 선거에 나타난 표심이 다음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게 뭐 온 국민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선거가 됐고요.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제 마지막 평가죠. 최종 평가입니다. 뭐 중간 평가 6월 2일 지난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중간 평가를 했죠. 뭐 결과는 빵점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뭐 정치를 개판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단호한 심판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가죠. 이제 뭐 총선 대선은 이제 끝나는 거고, 다음 총선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종료하는 이런 선거가 될 거고, 이제 평가의 의미를 보자면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최종적인 이런 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국민들 생각은 좀 다르죠.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이번 주목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이게 또 대선의 어떤 예비 선거적인 또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우리 또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군의 한 명인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 출마를 했고 김해을에 유시민 대표가 출마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봉수 후보를 출마시키면서 사실상 유시민의 선거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뭐 잠룡이죠. 지금 가장 선두를 어쨌건 치고 나가고 있는 뭐 퍼센티지가 높진 않지만은 손학규 유시민 대표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또 이런 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의 어떤 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또 의미 있는 선거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선거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강원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런 선거구 중에 하나였죠.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를 뽑는 선거였습니다. 엄기영 후보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했어요. 상당히 나름 좀 이렇게 개혁적인 인상, 좀 합리적인 이런 인상을 줬었죠. 그래서 뭐 대체로 국민들의 생각은 여당보다는 야당 쪽의 옷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의외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동안 이제 이미지 관리 잘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뭐 욕심이 있는지 꿈이 있는지 대선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나라당 쪽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뭐 엄기영 후보 원체 뭐 인지도가 높고 뭐 지명도가 있는 이런 인물이었죠. 또 MBC 사장 출신인데다가 단연 초반에 앞서 나갔습니다. 뭐 10% 이상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이게 이제 강원도청 거의 진입하기 직전 문턱까지 갔는데 막상 뚜껑을 따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문순 후보 MBC 전직 사장들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죠. 또 동문 간의 또 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춘천고 5년 후배 엄기영 선배님을 그냥 보기 좋게 물먹이셨네요. 51.08%를 받았습니다. 엄기영 후보 46.56%, 한 5% 정도 차이가 났네요. 사실은 추격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최문순 후보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질 줄은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멋지게 지금 엄기영 후보 물먹여 주셨네요. 25,971표 차, 생각보다 많은 표차가 났습니다.
사실 이번 강원도 선거에 한나라당 공을 많이 들였죠. 예. 사실 넓은 의미의 이제 그 영남권이라고 할 만큼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반 이명박 죄송합니다. 이명박이라고 나왔네요. 반 이명박 열풍을 등에 업고 이광재 후보가 이계진 후보를 한테 대역전극을 벌였어요. 근데 이제 이광재 후보를 사법선거를 했죠. 도민들이 뽑았는데 선거 결과를 법정에서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번은 뺏기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기영 스타급 정치인인 엄기영 후보를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뭐 노골적으로 관건 선거를 했습니다. 3월 달이었나요? 평창에 가셔가지고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내가 한번 밀어주겠다. 뭐 이분이 뭐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랬겠나요? 강원도를 어떻게든 한번 탈환해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 뭐 대통령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 했으면 탄핵감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물론 뭐 나중에 다 뒤집어지긴 했지만은 이런 관건 선거가 또 자기됐어요. 그다음 온갖 불법, 탈법 선거가 또 진행이 됐죠. 콜센터 엄기영 후보 펜션 콜센터 사건.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일단 이기고 보자. 검찰은 우리의 편, 사법부도 우리의 편. 무조건 이기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마구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강원도에다 온갖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나쁜 짓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문순 후보 사실 좀 무게감에서 많이 떨어졌죠. 최문순 후보에 대해서 뭐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참 뭐 사람이 참 좋은 분이라고 이런 인문평은 이제 들었는데 뭐 그런 걸 우리 유권자들이 뭐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MBC 사장을 역임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은 활동 뭐 해주신 게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엄기영 후보하고의 어떤 인물 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는 예상외로 최문순 후보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최문순 후보한테 축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권자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들한테 축하드립니다. 강원도가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죠? 강원도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지로, 정치 1번지로 강원도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분당, 천당 아래 분당이 있다. 한나라당의 성지죠. 한나라당의 성지였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임태희 후보 70%가 넘는 엄청난 지지율을 받았어요. 수도권에서 사실 그런 지지율이 나오기 힘든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됐습니다. 분당이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있죠. 서울 이제 경기의 강남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분당하면은 그래도 좀 살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권에 대한 지지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당이다, 분당이 아니라 천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손학규 후보 차기 대권을 노리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대선 후보가 돼 있을지도 모를 손학규 후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죠? 한나라당의 천당이면은 뭐 야권에는 지옥이겠죠. 이번에 지옥에 들어가서 못 살아 나왔으면 대권의 꿈도 멀어졌겠죠. 그럴 상당히 부담을 가진 이런 선거였는데 출마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에 승부수를 던진 거죠. 진짜 한번 대통령이 한번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당대표까지가 내 인생에 도지사까지 하셨군요. 도지사까지가 내 인생의 끝인 건지 여기서 끝날 건지 더 나갈 건지 그야말로 백적간두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죠. 나가서 분당에서 꺾어다오 한나라당을. 사실 분당에서 꺾어줘야 한나라당의 심판의 의미가 MB 심판의 의미가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해서 출마를 했어요. 결과는 51% 손학규 후보, 강재섭 후보
48.31%, 2188표 차로 손학규 후보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분당 주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한 천당 아래 분당이 있다고요? 분당 주민들 욕되게 하는 거죠. 제가 보수 언론 조중동 읽어보니까 분당 우파 있다고 소리하대요. 분당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분당 유권자가 있을 뿐이죠. 분당 주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보수 세력이 아니란 생각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제 눈앞에 왔다라는 걸 분당에서 보기 좋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 분당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뿐만 아니라 감사 인사까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분당이 이렇게 됐다면, 그죠? 분당이 이렇게 됐다면 강남 3구도 이제 여의치 않다. 수도권 전멸 이제 가능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죠? 다음 순천입니다. 전남 순천. 물론 야권과 야권의 대결로 관심도에서는 조금 떨어졌었죠. 그러나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야권 연대의 위력, 야권 연대의 가능성, 야권 연대가 과연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야권 연대 모델, 그죠? 본보기였어요. 순천에서 야권 연대 후보, 즉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만약에 패배를 했다면 야권 연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거대 민주당과 나머지 군소 정당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야권 연대 앞으로 성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인가, 순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그죠? 진통, 우여곡절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대 선거였어요. 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에 양보를 했죠, 순천을. 그래서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가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 전 사무총장이죠.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호남하면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죠? 녹색 옷만 입고 나가도 당선이 된다. 뭐 영남권하고 거의 이사했죠. 그래서 또 당론을 안 따르는 민주당 출신 후보들 대거 등판을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다 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죠?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던 지역 정치에서의 비중 있는 인물들이죠. 인물 몇만 놓고 본다면 사실 김선동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긴 했지만은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인지도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민주당 후보들과 참 대결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뭐 지난주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또 이중 플레이를 했죠. 밤에는 야권 단일 후보를 밀고, 낮에는 야권 단일 후보를 밀고, 밤에는 무소속 민주당 후보를 미는 이런 좀 수준 낮은 이중 플레이 이런 걸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렵지 않겠나. 여론조사도 계속 뭐 오차범위 내에 박빙의 승부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민주노동당이라는 이 당의 색깔, 뭐 게다가 또 이 색깔론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종북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들이 또 튀어나오고 과연 호남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역시 호남입니다. 한국 정치의 풍향계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일약 진보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 경선. 광주 경선에서 뒤집어지면서 이인재 후보 꼬꾸라졌죠. 그리고 노무현 후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는 그야말로 분수령이 됐던 게 2002년도 광주 경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치의 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어요. 그죠? 호남에서 민주당 아닌 정당이 당선됐다. 이거는 대구에서 그죠? 대구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것만큼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이런 변화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단번에 전국 정당으로 뭐 사실상 유일 전국 정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영남과 호남
물론 뭐 아직 의석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이런 진정한 좀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아, 순천 우리 전남 유권자 여러분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음 볼까요? 아, 여기는 좀 안타깝네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와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 죄송합니다. 이봉수 후보가 맞붙어 김해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좀 특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좀 마찰이 있었죠. 국민참여당 유시민 당대표. 이것도 역시 뒤에 좀 제가 좀 신랄하게 해부를 할 건데 좀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봉수 후보, 좀 인지도 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었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친노의 성역이라고 할 수 있죠. 성지. 분당이 한나라당의 성역이라면 김해을은 친노의 성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친노그룹 후보가 출마를 하면은 뭐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어요. 저도 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천재지변이 없는 한 국민참여당의 원내 진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글을 몇 주 전에 썼습니다. 근데 천재지변이 나고 말았네요. 재난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51.01%,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48.98%, 불과 1773표 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전패를 안겨줬다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 생각 하실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아주 이명박 대통령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김해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게 좀 오개티가 됐어요. 근데 좀 전략적 안목으로 보면은 이거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야권연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번 뭐 득표율을 봐도 최문순 후보 50.08%, 손학규 후보 51%, 김태호 후보 51.01%, 다 겨우 당선권을 턱걸이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여권 단일화가 안 됐다라면은 다 졌죠. 결과적으로 다 졌습니다. 지지율이 안 나왔죠, 그죠? 뭐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 혹은 민주당 이런 후보들이 난립을 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면은 다 아마 한나라당 후보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지율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 야권 연대가 성사되지 못하면은 우리 진보 개혁 진영에 희망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권 내에서 보면은 좀 이런 알력 다툼이 있어요, 그죠? 좀 욕심부리고 좀 자당을 좀 자당 중심주의죠.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이런 행태들이 그동안 야권 연대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장애 요소였는데 이번에 저는 일정하게 이게 심판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신 거죠. 한나라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단호하게 심판한다. 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국민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